오늘 메트로폴리타노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저는 디에고 시모네 감독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한국에서 온 진정한 보석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강인이 단순히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다ним어 시모네의 견고하고 실용적인 축구 철학을 완성시킬 가장 완벽한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을 오늘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026에서 2027 시즌 라리가 개막 전 7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메트로폴리타노 스타디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말라가시 F를 상대로 극적인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병무청 행정 서류 문제로 인한 등록 지연이라는 경기 외적인 악재 속에서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교체 투입된 단 13분 만에 그는 시속 120km에 달하는 경이로운 벼락 슈팅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개막전의 단독 주연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날 관중석에서 경기를 직접 관전한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은 이강인의 퍼포먼스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강인이 왜 시몬의 체제에서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지 전술적 관점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아 현지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과연 스페인 최고 전술가의 눈에 비친 이강인의 진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그 놀라운 분석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오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전반전 상황을 먼저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모네 감독의 팀은 볼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가의 두 줄 수비를 상대로 빈곤한 아이디어와 끔찍한 공격의 답답함을 노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그라운드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의 흐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강인이 시모네의 축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5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강인이 보여준 전사로서의 헌신과 수비적 가담입니다. 우리가 아는 디에고 시모네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조직력과 집단적인 수비 가담이 공격수 개인의 재능보다 우선합니다. 아무리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꾸준히 이를 기피한다면 시모네의 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강인은 어땠습니까? 그는 화려한 공격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공이 없을 때 엄청난 활동량을 뽐내며 후방 깊숙한 곳까지 내려와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수비 블록을 낮게 형성할 때 이강인은 결코 시스템의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끈질긴 압박으로 상대의 템포를 끊어냈죠. 시모네 감독이 항상 갈망해오던 실용적인 공격수의 표본을 이강인이 정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상상을 초월하는 탈압박 능력과 볼 소유권 유지입니다. 아틀레티코의 촘촘한 수비 후 역습 체제에서는 최전방에서 고립된 채로 공을 받아 상대의 거센 압박을 홀로 견뎌내며 동료들이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는 선수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강인이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가 말라가 수비수 3명에게 둘러싸였을 때 보여준 퍼포먼스는 경이로웠습니다. 특유의 비대칭 리듬을 활용한 드리블과 변칙적인 바디 페인트는 상대 수비수들이 서로 엉켜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기 좋은 개인기가 아닙니다. 아틀레티코가 수세에 몰렸을 때 이강인은 가장 안전한 비상구가 됩니다. 그가 좁은 공간에서 공을 소유하며 상대 수비수 여러 명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면 필연적으로 경기장 다른 곳에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꽉 막힌 혀를 뚫어버리는 가교 역할의 10번 플레이메이커입니다. 시모네 감독의 전술적 해안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강인을 측면에만 고립시키지 않고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10번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프리롤을 부여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종종 창의성 부족으로 템포가 죽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이 투입되자마자 그는 영리한 환승역이 되었습니다. 후방에서 넘어온 볼을 부드럽게 잡아놓고 지체 없이 상대 수비 라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야 덕분에 아틀레티코의 역습은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넷째, 폭발적인 스피드를 가진 동료들과의 완벽한 전술적 시너지입니다. 완벽한 역습 축구는 템포를 조절하며 패스를 찔러주는 자와 공간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는 자의 조화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이강인과 줄리아노 시모네가 보여준 호흡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강인이 중앙으로 깊숙이 내려와 볼을 받으며 말라가 수비수들의 시선을 단숨에 끌어당겼을 때 저는 그것을 전술적 중력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강인에게 수비가 쏠리며 뒷공간이 무주공산이 되는 찰나의 순간 줄리아노와 같은 스프린터들이 그 공간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강인의 볼키핑 능력과 동료들의 스피드가 맞물리면서 말라가 수비진은 앞으로 전진할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완벽한 전술적 양각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섯째, 단 한 번의 기회로 경기를 끝내버리는 냉혹한 결정력입니다. 시몬의 체제와 같이 실리를 추구하는 끈적한 경기에서는 90분 내내 공격 기회가 단 두세 번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낮은 기대 득점 상황에서도 골망을 흔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존재가 필수적입니다. 후반 25분에 터진 이강인의 득점 장면을 보십시오. 그는 여러 겹의 수비벽을 홀로 허물어뜨린 뒤 지체 없이 왼발을 휘둘렀습니다. 시속 120km에 달하는 대포알 같은 슈팅이 골문 상단에 꽂히는 순간 경기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을 정도입니다. 특히 슈팅 직전 디딤발을 기용적으로 꺾어 상대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퀄리티였습니다. 단 한 번의 번뜩임으로 꽉 막힌 영의 균형을 깨뜨리니 득점은 이강인이 왜 등번호 7번의 후계자인지 스스로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선수에게 가장 감탄한 것은 그의 멘탈리티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은 개막전 결승골의 영광을 온전히 선발 출전했던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전반전 내내 동료들이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체력을 깎아놓았기 때문에 내게 공간이 생겼다는 그의 발언은 그가 얼마나 성숙한 멘탈리티를 가졌는지 보여줍니다. 자신의 화려한 데뷔보다 팀의 헌신을 먼저 조명하는 이 겸손함, 그리고 올 시즌 라리가 우승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는 당당함. 시몬에는 스타병에 걸린 선수를 가장 혐오합니다. 철저히 팀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클러치 능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이강인은 아틀레티코의 로커룸에 완벽하게 융화될 것입니다.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의 이 찬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강인은 라리가 개막전 결승골을 터뜨린 최초의 한국인 선수라는 역사적 타이틀을 거머쥘과 동시에 경기 공식 MVP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달았던 등번호 7번의 무게감을 걱정하던 현지 팬들은 이제 이강인을 향해 그리즈만의 완벽한 진화형이라며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단 13분 만에 전술적 가치와 개인의 천재성을 동시에 증명하며 스페인 전역을 뒤흔든 이강인. 그가 시몬의 감독의 지휘 아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끌고 어디까지 비상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이 그의 왼발 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오늘도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